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을 설명할 건데,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정이란 말 우리 얼마 전에 들어본 적 있지? 쌤이 해가 특별한 1차 방정식 설명할 때, 맞나? 0 곱하기 x는 0꼴, 이런 거 우리가 뭐라 했다? 부정형, 부정이라 했어요. 0 곱하기 x는 1, 이런 걸 불능이라 했죠. 맞나? 부정은 쌤이 not이 아니라 왜 부정이라고 했어? 정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부정이라 했어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근데 이런 부정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되냐?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많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들. 알겠어? 대표적인 부정 방정식 이런 거겠죠? x 플러스 y가 1이다 이런 거 있잖아.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둘이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해가 무수히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해됐어? 이거 왜 돼요? 0,1도 있고 1,0도 있고 뭐 0.5, 0.5도 있고 당연히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알겠어? 쌤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으면 배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건을 추가해주면은 해가 유한하게 확정됩니다. 알겠어?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x 플러스 y가 2라 그랬어. 그럼 해가 어떻다? 무수히 많죠? 근데 만약에 시우 대답해 볼래? xy가 무슨 수다 라는 조건만 붙어도 해가 유한해져. 야, 실수 조건이 붙는데 어떻게 해가 유한하냐? 하진이 어떻게 생각해? 아, 아쉬운데? 이거 쉬운데? 은지야, xy가 어떤 수다라는 조건만 붙어도 해가 유한할까? 정수도 무한합니다. 2 더하기 0, 1 더하기 1, 3 더하기 마이너스 1 무한하잖아. 그쵸? xy가 자연수다라는 조건만 붙으면 1, 1 밖에 없잖아.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해가 이렇게 유한해집니다. 유한해집니다. 그래서 문자보다 식의 개수가 적으면 부정방정식이라 하는데 원래는 해가 무수히 많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수 조건이나 실수 조건이 붙어버리면은 해가 유한하게 확정되고 정수 조건은 이런 특징을 활용할 겁니다. 1차식 곱하기 1차, 그 정수 조건은 어떻게 된다?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인 것이 유한계잖아. 뭔 소리냐면은 x 곱하기 y가 2야. 근데 xy가 정수라 해봐. 그럼 가능한 거 뭐 있노 얘들아?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한 개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한하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성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에서는 어떤 식변형이 많이 나오느냐? 인수분해 식변형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 인수분해 식변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실수의 어떤 성질을 활용할 거냐면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데?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둘 다 뭐일 수밖에 없는데 0일 수밖에 없잖아. 이해됐어? 오케이?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문자 두 개씩 하나잖아. 근데 xy가 실수라고 한다면 서연이 대답해봐. x 얼마 y 얼마일 때만 이 등식이 성립해. 그쵸? x1에다가 y2일 때만 이 등식이 성립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요런 모양을 만들어서 풀 거고 그러면 정수 조건에서는 쌤이 핵심 식변형이 뭐라 했어? 인수분해라 했잖아. 그럼 실수 조건에서는 핵심 식변형이 뭐겠네?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겠죠. 이해됐어? 다시 정수 조건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꼴로 만드는 게 핵심이고 실수 조건은 완전 제곱식 꼴로 나타냅니다. 근데 실수 조건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풀 수가 있는데 첫째 요렇게 되면 요렇게 풀면 되고 요렇게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한 문자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실근 조건 이용한다. 요거 나오면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째,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수 조건, 어쨌든, 부정 방정식 풀이에서는 약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때까지 방정식 풀면은 봐봐. 인수분해 했어. 반드시 는 얼마 했어야 됐어?
서연이 대답해봐. 서연이 잠 실컷 자는데 왜 이렇게 집중력 별로 안 좋죠? 둘이 곱했는데 이거 이때까지 우리가 풀었던 방정식은 둘이 곱했을 때 여기 얼마 와야 됐어? 0 왔어야 됐죠? 맞나? 왜? 둘이 곱했을 때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이 논리가 방정식 풀이의 핵심 논리였잖아. 맞나? 근데 우리가 지금 부정방정식,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 단원에서는 여기에 반드시 0이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했잖아. x 곱하기 y가 2다. 2가 오더라도 유한계의 해를 확정할 수 있었잖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쌤 어떻게 하는데요? 인수분해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합니다. 시작. 요거 봐봐. 이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에서 핵심 식변형은 쌤 뭐라 했어요? 인수분해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인수분해 두 식을 곱했더니 어떤 정수다.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핵심이야. 그럼 시작. 요 앞에 내가 x로 묶어낼게. 그럼 뭐 되노? y-1 되잖아.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렇게 용어 자체를 외워도 개수의 비맞추기. 그러니까 억지로 인수분해를 우리가 하려 하니까 봐봐. 지금 원래 같으면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잖아. 공통인수 없잖아. 근데 적절한 변형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어 볼 건데 적절한 변형을 어떻게 하냐면 봐봐. 얘들 이거 y 앞에 얼마 있어? 1 있죠? 상수항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게 1대 마이너스 1이잖아. 맞나? 개수의 비를 맞춰야 공통인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 지금 y 앞에 얼마 있어? 마이너스 1 있잖아. 그러면은 상수항 얼마가 와줘야 개수의 비가 1대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y가 있으면 플러스 1이 와줘야 이거 마이너스 1대 1이 곧 1대 마이너스 1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일단 결론부터 한번 보세요. 그럼 x에다가 y-1 되고요. 마이너스 y에다가 이걸 내가 플러스 1로 만들어 줄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된 건 얼마 더해 준 건데? 2 더해 준 거잖아. 그럼 좌변에 2 더해 줬으니까 우변에도 2를 더해 주는 게 맞겠지. 맞나? 쌤 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 된 거야. 알겠죠? 인수분해를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개수의 비를 쌤이 맞춰줬다. 아까 이거 y 앞에 1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1대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요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었으면 1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요거는 플러스 1이 와줬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y-1로 묶어낼게. 그러면은 x-1 남고 그게 2잖아요. 맞나? 그러고 나서 해를 순서상의 개수로 구하라네. 그러면 두 정수를 곱해서 2가 되시오니까 얼마? 1 곱하기 2,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총 몇 쌍이 되겠습니까? 4쌍이 되겠죠. 이해됐죠?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아. 정수 조건. 양의 정수 xy 순서상을 구하래. 알겠죠? 양의 정수. 그러면은 이거 우리한테 조금 익숙한 형태로 모양 좀 바꾸고 가자. 분수꼴, 꼴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4xy 곱해볼게. 그러면 4y 더하기 4x는 xy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아까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가 뭐다? 인수분해 되고 여기 정수 오는 모양. 이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었잖아. 그러면 저 xy 넘겨서 진행하겠습니다. 4x-xy 플러스 4y는 0.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볼게. 이거 지금 얼마로 묶어낼까? x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럼 뭐 해야 되노? 마이너스 y 플러스 4 되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들아 잘 봐. 할 수 있다니까? 개수의 b 맞춰달라고. 이거 y 앞에 마이너스 1 있고 상수 4잖아. 즉 마이너스 1대 4잖아. 이거 우리 은지라면 이해했을 것 같은데. 은지야 마이너스 1대 4니까 이게 4y면 뒤에 얼마 와야 되겠어? 이 말이 어렵나?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볼까? 얘들아 이거 쉬워.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 수에 얼마 해야 얘 나오는데?
마이너스 4배 해야 얘 나오잖아. 맞나? 그럼 저기에 저기 플러스 4인 것 같으면 뒤에 얼마, 서연아, 뒤에 얼마 와야 되겠어? 마이너스 16 와야 되겠죠? 그럼 없던 마이너스 16이 생겼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6을 해주면 된다고. 이게 쌤이 말하는 개수의 비에 대한 관점입니다. 마이너스 1대 4잖아. 여기 있는 수를 마이너스 4배 한 게 얘니까. 여기 4하면 여기 마이너스 16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y 플러스 4 되고 쟤는 얼마로 묶어낼까 그러면? 마이너스 4로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 쟤도 마이너스 y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y 플러스 4로 묶어냈더니 x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16 양의 정수라 했네. 그럼 여기서 일단 이것도 좀 예쁘게 바꾸자. 4 마이너스 아니네. 이미 4 마이너스 아니지. y 마이너스 4가 더 편하잖아. 맞죠? 그러면은 양배는 마이너스 곱해서 x 마이너스 4 곱하기 y 마이너스 4가 16이다 하고 구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그냥 정수가 아니라 양의 정수이면서 y가 x보다 크다 했거든요. 맞나? 그러면 이거 돌아가면서 해볼까? 하지나 몇 곱하기 몇 가능하겠어? 1 곱하기 16 가능하겠죠? 은지야, 몇 곱하기 몇 가능하겠어? 2 곱하기 8 가능하겠죠? 시우야, 몇 곱하기 몇 가능하겠어? 4 곱하기 4 가능하겠죠? 얘들아, 더 가능한 거 있겠나? 8 곱하기 2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y가 x보다 더 크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런 것도 안 될 거 아니야. xy가 양수라 했으니까.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끝났네. 그러면 시작. 서연아, 이게 16이 되려면 x 얼마에 y 얼마 돼야 되겠어? 그쵸? x5에다가 y 얼마? 20. 하지나 이거 x 얼마에 y 얼마? x6에 y 12. 그렇죠? x6에 y 12. 은지야, 이거 x 얼마에 y 얼마? x8에 y 8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세 쌍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부정방정식 되겠고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을 갖다가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랑 연결시켜서 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두 근을 갖는데 두 근이 모두 정수라 했잖아. 맞나? 이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단 자연스럽게 풀면 근과 계수의 관계 써야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m 플러스 2 되겠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m 플러스 2 되잖아. 맞나? 얘들아 이것도 보면 기본 틀은 문자 몇 개야 지금? 문자 몇 개야? 3개잖아. 알파, 베타, m 3개잖아. 근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인 겁니다. 알겠어? 근데 어떻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니까 할만하다고. 알겠어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니까 할만한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일 먼저 이렇게 할게. 얘들아 지금 문자 3개씩 2개잖아. 이거를 문자 2개씩 1개까지 줄이자. 알겠죠? 문자 2개씩 1개까지 줄이자. 그럼 누구 없애기 좋아? m 없애기 좋잖아. 동의합니까? m 없애기 좋잖아. 그러면은 위에 식 2배 하면 2알파, 2베타, 2m,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서 밑에 거 빼겠습니다. 위에서 밑에 거 뺐더니 그러니까 비슷하죠 모양이.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퀄 2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맞나? 그럼 우리가 방금 풀었던 정수 조건 똑같잖아.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똑같잖아. 맞죠? 그러면은 요거 먼저 알파로 묶어낼게. 알파로 묶어냈더니 뭐 되노?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잖아. 그러놓고 플러스 2베타 이퀄 2거든요. 맞춰주는 거 해봅시다. 지금도 보면 어떻다고?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잖아. 은지야 맞춰줄 수 있겠지? 뒤에 상수 얼마 있으면 되겠어? 옳지. 마이너스 4 오면 되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4.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되고 마이너스 2 됐네요. 조금 빠르게 합니다.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는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도 부호 바꿔버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는 2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도
어떻게 되노? 1, 2, 2, 1. 이번에는 뭐 양의 정수니 음의 정수니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맞죠?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런 얘기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 어떻습니까? 요거 얼마입니까? 알파 3에다가 베타 4인 케이스. 알파 4에다가 베타 3인 케이스. 그 다음에 요거는 알파 1에다가 베타 0 케이스. 알파 0에다가 베타 1 케이스잖아.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을 넣어서 m값 구하면 아무 데나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넣읍시다. 여기다 넣읍시다. 자, 3, 4 넣어봅시다. 얘들아, 3, 4나 4, 3이나 넣었을 땐 똑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는 2m 플러스 2니까 요때 m이 5라는 거 알 수 있게. 맞나? 2m 플러스 2 맞나? 맞죠? 오케이. 2, 5, 10 됐고. 그 다음에 1, 0 넣어봅시다. 잠깐 3, 4 맞고. 알파 베타에 1, 0 넣어보면 1, 0 넣어보면 좌변 얼마 되는데 0 이퀄 2m 플러스 2잖아. 맞나? 그때의 m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뭐 계산 잘못했는데 분명히. 이거 4네. 아닌데 알파 플러스 베타 할 때 2m 플러스 4 해서 계산했나? 오케이, 일단 뭐 맥락은 통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가보겠습니다.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쌤이 뭐라 했어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핵심이라 했잖아.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런 건 이제 껌이야. 오해되노? x제곱 마이너스 4x 필요한 거 얼만데? 필요한 거 얼만데? 4 필요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저기서 2y 제곱에 4y인데 2로 묶어내면 y 제곱 플러스 2y잖아. 그럼 필요한 거 얼만데? 1이잖아. 맞나? 근데 가만히 봐봐. 이거 4고 이거 2니까 사실상 6으로 그냥 딱 맞춤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는 되게 쉽지. x-2의 제곱 더하기 2배의 y 플러스 1의 제곱이 그냥 0이야. 맞나? 그럼 너무나 자명하게 서연은 x 얼마고 y 얼마야? x2에다가 y-1 이렇게 되겠죠. 맞나? x2에다가 y-1 둘의 합은 1 되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껌인데요. 껌인데 안 껌인 문제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알겠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가 까다로워. 너희가 머리를 아무리 써도 이거 완전 제곱식 두 개로 잘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판별식을 활용하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들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를 구하시오라는 말은 어쨌든 그러면은 이 등식이 참이 되는 실수 x도 있고 실수 y도 있다 이 말이잖아.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 실수라는 표현을 나는 실근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해 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인 값이 있다며 x건 y건 간에. 알겠나? 그러면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할게. 한 문자 기준으로. 지금 x, y 둘 다 2차식이니까 그냥 x 주인공으로 할게. x 주인공으로 하면 x제곱 플러스 얼마 됩니까? 4y-4의 x 되고 플러스 5y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 맞나?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있대. 그 말은 실근이 존재한다. 동의합니까? 맞죠? 실근이 존재한다잖아. 다시 이거는 지금 엄연히 누가 주인공이라고? x만 주인공이야. y는 상수야. 알겠죠? 그러면은 판별식 쓰되 4분의 d 쓰겠으면 짝수니까. 그럼 2y-2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마이너스 2 곱하기 5y 제곱 플러스 2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거 정리합시다. 정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4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4 맞죠?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식이 좀 이상하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자, 큰 흐름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 식 정리할게. 이 식을 정리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4y 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까지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알겠어?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이거 양변에 이제 이거 y 값에 대해서 어떤 y를 넣어야 이 부등식이 참이 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이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눌게.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잖아. 맞나? 이것도 재밌죠?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작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맞나? 그 뭐인 것만 가능해? 같은 것만 가능하죠. 그래서 y꼴 얼마 나오는 거야?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근이 나오면은 여기다 넣어서 x 값을 또 역으로 구해주면 된다. 알겠죠? 큰 흐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원래 부정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아. 하지만 무슨 또는 실수 조건? 자연수 또 정수 맞죠? 정수 또는 실수 조건이 있으면 해를 구할 수 있고 시우야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의 식변형의 핵심은 뭐였어? 인수분해. 그쵸 인수분해였죠. 인수분해에서 둘이 곱했더니 여기 꼭 0이 올 필요는 없다. 정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일 자주 나오는 건 1차식 곱하기 1차식 형태로 인수분해 하는 거였고 맞나? 은지야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에서 이렇게 변형되면 실수 성질에 의해서 A 0이고 B도 0이다. 맞죠? 그 다음에 실수 조건에서 요거 되면 좋은데 요거 안 되면은 뭐까지 한다? 판별식 해야 됩니다. 맞나? 근데 어떻다? 실수다는 실근이다로 받아들이면 된다 했죠. 맞나? 그럼 판별식의 구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판별식의 부호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 다음 이거 인수분해 꼴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많이 했죠. 이번 신속하게 해볼게. x로 묶어내고 y-1 마이너스 y는 0 개수의 b 맞추면 하진아 여기 얼마 와야 되겠어? 늦다. 시우야 여기 얼마 와야 되겠어? 플러스 1 와야 되겠죠. 여기도 플러스 1 같이 와야 되겠죠. 언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x에다가 y-1 마이너스 묶어내면 y-1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y-1로 묶어내면 x-1 되고 우변에는 1 되겠습니다. 오케이.